과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소개를 시켜줬을까?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은 아마 작가님이지 않을까. 그러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죠.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사실 상세 페이지보다는 아는 언니의 추천이 중요하듯이. 이번에 더 글로리 관련해가지고 열애설이 하나가 났잖아요. 임지연 씨하고 이도현 씨라고. 근데 이제 이도현 씨가 29이고 임지연 씨가 34살이고. 아, 20대예요? 네, 이도현은 29입니다. 20대예요. 진짜. 네, 그래서 5살 연하죠, 남자가. 그러니까 더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극중 역할을 놓고 보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. 원수죠. 예, 거의 원수에 가까운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. 그리고 또 하나 그 타이밍이 터진 타이밍이 그 임지연 씨가 JTBC에 출연을 해서 자기 기상캐스터 역할을 했다고 해서 기상캐스터를 했단 말이에요. 그 날. 맞아요. 그 한 날 다음 날 빵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됐는데. 그래서 저 바빠가지고 더글로리 못 보다가 요새 다시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데, 왜 이제 이 두 분 사주 보고 나서 야 신기하다 했던 이유는, 이도현 씨는 임신일주입니다. 임신일주. 그래서 임수 되게 큰 물이고, 그래서 아마 김은숙 작가하고 잘 맞았을 거예요. 왜냐면 수기운이 많은 사람이고, 이 사람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난 사람이고, 그리고 이제 금이 이 사람한테는 인수인데, 인수란 건 뭐냐면 인내심, 끈기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좀 힘들거나 어려운 역할을 줬어도 이 사람 노력으로 돌파하는 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. 근데 이분이 하나가 없는 게 화가 없거든요. 뭐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시간을 저는 자시로 봐서, 신자진 수국된다고 봐서 신강한 사주로 봤는데, 뭐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. 근데 이분은 오히려 이제 이대운인데 32세가 돼서 병자대운 들어오면 엄청 인기가 더 올라갈 거예요. 이분은 이제 시작입니다. 시작. 이게 되게 세 보이지만 이거는 센 정도가 아니에요. 이분은 되게 더 유명한 배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. 근데 이제 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재성이 없어요. 그래서 남자한테 재성은 여자한테, 이분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그냥 보면 잘생기고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고 이럴 것 같은데 연애는 생각보다 잘 못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막 좋아하는 거를 막 나서서 이렇게 한다던가 되게 막 부드럽게 한다던가 평상시에는 그런 거보다는 되게 과묵한 성격, 오히려 뭐 조용한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도 막 잘 안 마시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인 분이에요, 이분은. 그런데 이제 웃긴 건 그 임지연님 같은 경우는 기미일주인데 기토고요. 밑에 지지가 오하왕 미토로 다 돼 있어요. 다 불바다예요. 거기에 더 웃긴 건 이분은 또 관이 없어요. 목이 관인데 무관사주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여자분한테는 남자가 관이고 남자분한테는 여자가 재인데, 되게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무관사주랑 무재사주는 생각보다 잘 맞아요. 서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로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, 그리고 결국 이게 오행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섞이기는 하는데 서로 보완적인 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무관사주랑 무재사주는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이 임지연님 같은 경우도 이 화가 이 본인한테 인수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노력하고 인내심으로 버티는데, 근데 이제 좀 하나 걱정인 거는 이분은 기토니까 자기의 영역이 되게 명확해요. 그러니까 좀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임지연님 연기 제일 그 더글로리에서는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, 그 역할에 이제 배우분들은 항상 그 역할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게 잘 돼야지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봐서, 이분은 기토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. 한번 몰입을 되게 세게 하고 나면 그걸 벗어나서 다른 역할을 받아서 또 다르게 해야 연기 변신도 되고 이러는데, 아마 이제 악역으로 너무 이렇게 인기 치고 나면 계속 악역으로만 갈 가능성도 높아서.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고 나면 그 배우가 거기 이미지가 너무 박혀 있어서 다음 작품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. 영화처럼 1시간짜리가 아니라 시리즈는 이번 글로리도 몇 개, 한 20개잖아요. 예. 그렇죠? 그러니까는 저 그렇게 보고 나면 원래 잊어버리잖아요. 근데 글로리는 잊어버려지지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. 특히 그 연진이 캐릭터는 다음 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, 실제로. 근데
이제 이도현님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게 이도현님은 큰 바닷물에 깊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잘 바꿀 거예요. 그분은 그 캐릭터는 아니 근데 그분은 이번엔 되게 좋은 역할이면서도 뭔가 약간 복수하는 네. 그런 느낌이었잖아요.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코믹 캐릭터도 하라고 하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. 예, 그러니까 그게 두 분이 좀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는 무관사주랑 무죄사주가 만났으니까 되게 좋아요. 좋은데 이제 임지연님은 6대운인데 이 26세랑 36세의 대운이 비슷해요. 20년이 비슷해서 지금하고 비슷한 뭐 정도? 뭐 그런 수준으로 간다 치면 제가 볼 때 이도현 배우가 아마 한 몇 년 안에 대운 바뀌면 엄청 크게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뭐 두 분 연애 잘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결혼해요? 저는 추천을 하는데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한 명은 차갑고 한 명은 뜨겁잖아요. 항상 연애할 때는 좋아요. 연애할 때는 뭐 누가 뜨겁고 차갑고 뭐 네 성격이 어떻고 다 받아주지. 근데 오래 만나면 서로의 이제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. 모든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결혼까지 가려면 그 본성을 누군가는 참고 받아주고 서로 밸런싱을 맞춰줘야 이게 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이나 이런 것도 상담 많이 하지만 서로 이렇게 약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.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, 결혼이. 왜냐면 서로 성향이 다르니까.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면 처음에 연애할 때야 뭘 다 맞춰주죠. 근데 이제 한 1년, 2년 연애하고 나서는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. 내가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 또 이제 잘 맞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은 한 1년 정도는 사귀어 보시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. 추천하시는 거예요? 두 분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분의 결혼을 추천. 추천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. 왜냐면 두 분 다 한 명은 무관사주, 한 명은 무죄사주라 결혼을 하면 서로 되게 보완적이라 잘 맞을 거예요. 잘 맞을 건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이 임지연 배우가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이분은 기토라서 기토는 요 딱 영역이 있거든요. 지금은 이 영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. 저 사람이.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성향이 다르면 이게 여기 들어와 있다가 점점점 다른 데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기토는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. 임수는 품을 수 있지만 기토는 용납. 임지연 씨가? 예, 용납이 안 돼요. 그래서 걱정은 욕 먹을 수도 있죠. 5살이나 어린 잘생긴 남자 건드려 놓고 너 나중에 차면 야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욕 먹을 수도 있어요. 왜 무슨 소리예요? 5살, 10살 어린 여자들 많이 그렇게 연애하는데 5살 어린 남자 뭐 이제 그 문화가 돼야 되지 않아? 아 그래요? 모르겠어요 아직은. 아니 근데 대다수의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생각보다 연상연하 커플이 잘 없어요. 많아봐야 뭐 한두 살 정도지 5살 이상 남자가 어리다 이러면 잘 없던데. 근데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할 게 인간의 육체적인 이 생물학적인 사이클로는 연상연하가 좋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. 조선시대 때 양반 가문에서 이렇게 서로 배필을 질 때는 여자분이 무조건 나이가 많았어요. 거의 동갑이 잘 없어요. 왕도 비슷해요. 왕도 중전 드릴 때 나중에 이제 후기로 갈수록 좀 우리나라 왜 조선시대 문화를 계속 잊지를 않고 아니 그게 되게 합리적인 방식인 거예요. 자기들도 보니까 여성분이 사이클이 그게 맞는 거예요. 몸의 주기적인 사이클이 그게 맞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막 무대가리로 그냥 뭐 어디 나오는 걸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마광수 씨도 그런 주장 했었잖아요. 이제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,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 이게 섹슈얼하게 맞다고 그래서 엄청 욕 먹은 적 있었는데. 뭐 마광수 교수님은 거의 천재인데 저도 연대에 다닐 때 그땐 돌아가시 전이었나? 뭐 하여튼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가? 그 교양 수업 들으려면 줄을 서야 됐었어요. 그때는 그분 교양 수업이 하도 유명해서. 근데 뭐 안타깝죠.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하는 나라에 태어나서.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책 같은 거 별것도 아닌데 그쵸? 지금 넷플릭스 나오는 그런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. 그럼요.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그 마강수 교수님의 그 즐거운 살아라는 그 책 초판 한번 가지고 계시면 꼭 보관하십시오. 그거 제가 볼 때 한 10몇 년 안에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. 없어요. 도서관 이런 데도 잘 없어요.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찾아봐야 되겠다. 엄청 비싸게 네. 팔릴 겁니다.
됩니다. 그거 몇 년 동안 보관만 잘 해놓으세요. 그거 안 상하게.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남자와 여자의 성장 사이클을 놓고 보면 남자는 이제 사춘기 지나서 20, 30대 때 거의 폭발을 하고 나머지 줄어드는 방식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한 30대 중반 요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한 30대 중반부터 한 60대까지 폭발하는 요런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받아주거나 서로 이렇게 뭐랄까 생물학적인 이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연상인 여자분과 연하인 남자분이 좋죠.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고.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돼요? 그건 이제 임지연님의 선택입니다. 선택은 그러면은 그 주여정이 하는 게 아니라 연진이가 하는 거네요. 네, 연진이가 하는 겁니다. 기토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기토는 화분이고 이러니까 되게 작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. 저도 기토분들 몇 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되게 여리여리하고 뭐 이렇게 뭐 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. 기토는 자기의 영역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사람이에요. 영역을 벗어나면 아주 냉정하고 뭐 칼 같아요. 근데 그러면 그 드라마 연진이 역할하고도 캐릭터가 맞는 거네요. 오, 잘 맞아요. 예, 그리고 이분은 도화도 오화 도화가 2개나 있어서 그 분노하는 연기 있잖아요. 폭발하는 연기, 막 욕하고 막 이런 연기가 엄청 잘 맞는 사람이에요. 아니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그 역에서 이 연진이가 보면은 엄청 말랐어요. 거의 제가 볼 때 아동 수준으로 말랐거든요. 근데도 거기서 그 나오는 폭발력이 살도 없는데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싶을. 옷 입은 거 보면은 여기 엄청 작은 옷인데도 허리가 다 남아 있어 막 이렇게. 그래서 저 사람 뼈밖에 없는 그런데도 그 분노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. 이분은 그런 분노 막 이렇게 뭔가 폭발하는 그런 연기는 타고난 사람이라서 화염방사기 같이 그냥 막 뿜어내는. 근데 왜 젊을 때는 연기력 논란 그렇게 많았을까요? 엄청 그랬더라고. 그게 이분은 이제 6대운인데 16세 때 경진대운을 놓고 보면 이 진토가 나의 이제 기반이잖아요. 본인 기토니까 토라서 토가 들어와서 나한테 이제 기반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이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차가운 흙이라 도움이 안 돼요. 도움이 안 돼서 그래서 그랬던 거고 26세 지나서 그 다음에 좀 넘어갔을 때부터 좀 인정은 받았을 거예요. 지금 그 대운 상황이 있으니까. 근데 전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을 누가 중재를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뭐 같이 드라마나 이런 걸 하면서 친해질 수는 있겠으나 어쨌거나 두 사람만의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연애가 될 거잖아요. 아닌가요? 그냥 불꽃이 튀었을 수도 있죠. 그 현장에서. 근데 둘이 만나는 장면은 그 성형외과밖에 없어, 그쵸? 예, 없어요.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더글로리 보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은 되게 짧게 나오는 장면이고. 자기들끼리 술도 마시고 그랬겠죠, 뭐. 뒤풀이도 하고. 뭐 그건 알겠는데 거기서 불꽃이 튄다? 그것도 토하고 수가? 놀라웠던 것은 원래 송혜교 씨가 그 자기랑 같이 연인으로 연기했던 모든 배우들이랑 거의 사귀었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송혜교 씨랑 안 사귀고 다른 배우랑 사귄 거? 아니 그때 지금 저도 안 그래도 더글로리 보다 보면 썸씽 나는 분 두 분이잖아요. 연진이 남편인 그분하고 네. 이분하고 두 명인데 모르겠어요. 그분 거는 제가 사주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임수하고 임신일주하고 갑진일주는 안 맞을 거예요.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. 그러니까 뭐 서로 안 땡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송혜교 씨가 젊은 남자한테 질린 거 아니야?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근데 모르겠어요. 본인도 그 전에 송중기 씨가 신금이잖아요. 네. 금이 센 사람 그리고 되게 냉정한 사람. 그런 사람한테 질렸나? 질린 것 같아. 제가 볼 때 이분도 어차피 임신일주면 그런 스타일이라 아마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걸 궁금해하냐면 기토는 어쨌거나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려면 어쨌거나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불꽃 튀어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제가 볼 때 기토는.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기하고 되게 친한 또는 자기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서로 몇 번 만나는 자리에서 이게 연결이 됐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뒤풀이 하다가 불꽃 튀고 이건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소개를 시켜줬을까?
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은 아마 작가님이지 않을까. 그러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죠.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사실 상세 페이지보다는 아는 언니의 추천이 중요하듯이. 왜냐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도현 배우는 김은숙 작가님하고 되게 많은 작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습니다. 둘이 되게 잘 맞아요. 그 잘 맞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, 그 연예인을. 근데 딱 외모만 봐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됐어요, 그 전체 라인업에서. 근데 작가가 보기에 뭔가 있었던 거지, 이 사람의 어떤 잠재력. 이번에 글로리 캐스팅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심지어 송혜교 씨가 연기를 못한다 어쩐다 얘기가 있는데도 그 역할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.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도현 배우는 앞으로 좀 김은숙 작가님하고 좀 붙어 다니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. 본인의 성장에 아주, 왜냐면 이제 앞으로 2년 정도 뒤에 대우는 확 바뀌면 지금이야 어쨌거나 이제 상업적인 성공 뭐 이런 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배우라면 당연히 이제 좀 작품성 이런 것도 인정받고 상도 받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. 그리고 다양한 연기도 해보고 싶어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은숙 작가님하고 잘 맞으니까. 그때 뭐 지금도 어떤 배우가 김은숙 작가님이랑 안 하고 싶겠어요? 그건 그렇죠.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안 맞아도 참아야죠. 직장 생활이지. 그 다 안 맞아도 하는 거지. 맞는 사람하고만 어떻게 하겠어요. 거기도 직장 생활입니까? 그 직장에 돈 받는데 직장 생활이죠.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. 근데 그건 좀 제가 헷갈려요. 왜 헷갈리냐면 보통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월급 주듯이 따박따박 주고 이거를 직장이라고 봐서, 저도 이제 사주나 이런 걸 해석할 때 관을 직장으로 주로 봐서 그걸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, 그런 드라마 찍는 거는 그 찍는 도중에는 직장일 수 있죠. 왜냐면 뭐 해당 받는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찍어야 되는 그게 분량이 있으면 따박따박 하고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다 해체되잖아요. 없어지잖아요. 원래 관이라는 건 그렇게 안 되거든요. 잘. 그러니까 좀 되게 독특한 직장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. 그래서 꼭 그 관이 잘 맞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도하나 또는 그런 폭발적인 연기력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고현정 같은 배우, 그런 배우는 직장 다닌다고 생각 안 할걸요? 촬영하거나 할 때. 그래서 그건 또 직장으로 보긴 좀 애매합니다. 돈이 필요할 때와 그것이 상관없을 때도 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려워요, 연예인은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적이라는 가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 보고 제가 되게 놀란 글이 하나 있는데, 뭐라고 했죠? 저 성공의 봤어요. 정의. 저 봤어요. 성공의 정의. 그거죠.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. 자유. 그게 성공이다. 그냥 프리랜서인데, 프리랜서는 생활을 잃고 자유를 얻는 그런 면이 있어요. 하여튼 그래서 전 그거 읽고 되게 놀란 게, 성공한 사람은 보통 우리가 재벌, 돈 많은 사람, 사장님 뭐 이런 걸 많이 부르잖아요. 저게 재성의 정의와 되게 가깝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재성은 네트워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고 뭐 이런 건데, 비즈니스는 내가 싫으면 계약 안 하면 되고 같이 일 안 하면 돼요. 근데 이제 그만큼 비즈니스가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, 그게 딱 되고 나면 재성이 딱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지금 직장 얘기하셔서 보니까 관성은 그렇게 안 움직여서 조금 그건 다른 게 아닌가. 예를 들어서 배우들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되게 그런 관의 영향을 받겠죠. 자기도 이제 따박따박 나가야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, 예를 들어서 이정재 같은 배우는 관으로 일을 안 할 거예요. 사업하듯이 하겠죠. 돈이 많잖아요. 여자친구가 돈도 많이 대주고. 예. 여자친구가 돈이 많으신 분이지. 여자친구 돈도 많이 말아먹었던데? 그 기사 보니까요. 뭐 말아 먹을 수도 있죠. 그 집은 워낙 돈 많은 집이라 딸만 둘이고. 딸 둘이고, 그쵸. 아버지가 있고. 아버지, 엄마, 딸 둘만 있어요. 그 집은. 아버지가 숨겨놓은 동생이 있어요.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서. 거기가 돈 세탁해주는 거. 그래요? 그것까지? 뒤엔 잘라요. 아니, 기사에 다 있어요. 비밀 아니야. 뒤엔 잘라. 뒤엔 자르면 되지. 아까 그거 성공 정의 거기서 딱 잘라요. 딱 자르면 돼. 뭘